안녕하세요. 안타의 요입니다. 강원랜드를 대하는 자세, 모르고 사는 게 행복한 곳을 일단 알아버렸습니다. 카지노? 적당히만 즐기면 이보다 재미난 곳을 찾기 힘들죠. 그러나 사람 마음은 갈대랍니다. 일단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운이 좋아 달콤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고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돌아오는 길에 수없는 반성과 자책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반성도 얼마 못 가 다시 카지노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운도 실력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지노는 운이지 무슨 실력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4년을 넘게 다녀보고 느낀 점은 운도 실력이다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일단 카지노는 최대한 안 가는 게 최선이고 현명한 선택이지만, 이미 그 재미난 곳을 알아버렸다면 모르고 사는 게 잊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도저히 끊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라도 1%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을 바꿔야 해요. 로스컷, 윈컷, 절제 등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카지노를 대하는 자세를 바꾸지 못한다면 끊어야 하는 게 맞는 듯 하고요. 99%는 운, 1%는 노력과 실력이라면 그 1%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내 삶에 지장 없이 카지노를 즐기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죠. 그렇다면 선택은 카지노 대하는 자세를 바꿔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강랜 출정 전 수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고는 강랜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름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의 승률은 30% 이상도 넘지 못한답니다. 최근 4년 정도의 승률을 분석한 결과랍니다. 4년차가 지나고 나름대로 강랜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카지노를 다니면서 매번 알 수 없는 운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단 최소한 기초지식 정도는 공부를 하여 설상가상 잃더라도 오늘은 운이 없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기 싫었다고 할까요? 갬블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의 법칙. 2. 도박사의 오류. 3. 켈리 베팅. 카지노를 대하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이해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응용할 수 있다면 그래도 무언가는 얻는 것이 있고 나의 카지노 생활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1, 2, 3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라고도 하며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그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이에 따를 때 취합된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정확도는 올라가게 된다. 대수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본어를 중역한 용어이므로 한국인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고 대수와도 헷갈리기에 큰 수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 법칙이 현실에서 가장 잘 쓰이는 곳이 바로 도박. 대표적인 예로 카지노에서 하우스 측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이 법칙을 적정히 활용한 것이라, 룰렛 게임을 예로 들자면 룰렛에서 검정, 빨강, 홀수, 짝수에 돈을 걸어 성공한 경우 2배의 금액을 받는다. 수는 당연히 홀수 아니면 짝수이고 색도 검은색 아니면 빨간색 밖에 없으므로 2배의 금액이면 기대값이 1일 것 같으나 실제로는 빨강색도 검은색도 아니고 홀수도 짝수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녹색 0과 00이 있어 1에 미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승률이 50%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47.4% 정도의 승률이라는 것. 카지노 측은 바로 여기서 큰 수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고객이 실제로 행한 시행에서는 편차가 발생해 돈을 따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생겨나지만 그 모든 고객을 상대하는 카지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즉, 고객 입장에서의 환수율이 100%에서 아주 조금만 낮아도 수천 수만 명을 상대하는 카지노 측이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노골적으로 심하게 기대값이 낮으면 아예 손님이 모이지 않으므로 기대값은 1보다 낮을지언정 미묘하게 근접하게 해놓고 게임 횟수 또는 팔돈을 늘려 결과적으로 벌어들이는 총 금액을 늘리는 게 일반적이다. 도박사의 오류를 감안해도 이 법칙은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설령 당첨률이 1%라고 해도 수천 수만 번 시도해서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1%보다 낮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 이게 1.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도박사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2. 도박사의 오류. 도박사의 오류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련의 확률적 사건들에서 상관관계를 찾아내려 하는 사고의 오류를 의미한다. 동전을 던질 경우 똑바로 서지 않는 한 앞과 뒤 중 하나만 나올 수 있다. 위에서 정의된 확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외부 요인이 없는 한 동전을 던지는 사건의 결과값은 언제나 2분의 1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과 뒤가 7대 3의 비율로 나왔다고 할 때 앞이 많이 나왔으니 다음도 앞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든지 뒤가 적게 나왔으니 다음에는 뒤가 나올 차례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모두 도박사의 오류라는 것. 11번째에 앞이나 뒤가 나올 확률은 각각 50대 50이다. 또 유명한 것으로는 주사위를 던져 6이 나왔는데 또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이 있으며 확률은 언제나 6분의 1이다. 세 번째로 던져도 네 번째로 던져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12분의 1이나 36분의 1 등의 결과를 말한다면 도박사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주사위를 10번 던져 모두 6이 나올 확률과 15, 24, 63, 15, 21과 같은 숫자 배열이 나올 확률은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이게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네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켈리 베팅. 켈리 베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 켈리 베팅. 미국의 수학자 켈리가 1956년에 발표한 공식, 탐욕의 공식이라는 별명이 있다. 켈리는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었는데 어떤 전송 채널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연구하다가 이 결과를 내놓았다. 켈리 자신도 1956년에 논문에서 도박 혹은 주식을 할 때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관한 방정식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승률이 50%이고 얻거나 있는 비율이 50%로 같은 도박은 F값이 0이기 때문에 시행을 무한히 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돈을 딸 수 없다. 승률이 55%이면 F값이 0.1 대 0.5이기에 20%의 자금을 투자해서 무난하게 시행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무한히가 아닌 유한한 현실 세계의 경우에는 50% 미만이어도 돈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투자를 계속할수록 켈리 비율이 예측하는 수익률에 가까워진다. 실생활에서 우위 배당률로 기억하는 것이 활용하기 편하다. 켈리 기준에 가까울수록 공격적인 베팅, 기준을 넘어가면 변동성은 높아지고 수익률은 낮아지는 광적인 베팅으로 정의된다. 기준의 2배가 넘으면 장기적으로 파산한다. 파산을 면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부의 총량을 늘리는 자금관리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에 따르면 시제금이 2분의 1이 될 확률은 2분의 1, 100분의 1이 될 확률은 100분의 1, 0이 될 확률은 0이다.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 폴 셰뮤얼스는
허용 함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반발했다.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샤프 지수를 극대화하는 것은 켈리 공식에 따라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효용이 보유 자산과 정확히 로그 함수의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효용의 기대값은 극대화하는 것은 켈리 공식에 따라 베팅하는 것과 같다. 이론이 일단 이렇습니다. 갬블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 1. 대수의 법칙 2. 도박사의 오류 3. 켈리 베팅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도박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4년 차에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은 카지노를 그냥 심심풀이나 놀이로 즐기는 곳이 아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터로 생각하고 임하지 않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판단,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자신이 없다면 카지노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정답이랍니다. 소액이라 해도 심심풀이로 나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듯해요. 어떤 이들은 운도 실력이다라고 하지만 그 운도 항상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1초라도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겸허하게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그 행운도 찾아가지 않을까요?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남들보다 수없이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카지노 예약을, ARS 예약을 할 때도 며칠, 이틀 전, 3일 전에 예약을 하고 빠른 번호가 나왔다 해도 그 빠른 번호에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서 입장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느 초창기 때 한 몇 년, 4년 전이에요. 그때 정말 놀랐던 게, 저도 그때 새벽 5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2, 3일 전에, 그때는 이제 이틀 전이었죠. ARS 예약을 넣고 좋은 번호가 당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실행에 옮겨서 새벽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랜드로. 저 먼 곳까지 3시간을 걸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로또를 사는 것처럼 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귀찮아서, 힘들어서, 경비 쓰기 싫어서, 랜드를 안 간다면 설사 그런 잭팟의 행운이 올 수 없는 거겠죠. 그런 노력이, 어떤 분들은 그게 환자다, 도박에 빠져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랜드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남들보다 이틀 전에 예약을 놓고 2, 3일 전에 예약을 놓고 좋은 번호가 나오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 약간의 1%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잭팟에 맞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운도 99%가 필요하지만 1%의 노력이 그 99%의 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5월 출정 이후부터 랜드를 대하는 자세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려 합니다. 그동안 소비한다, 즐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했던 게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론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읽어봐도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갬블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 대수의 법칙, 도박사의 오류, 켈리 베팅, 이런 이론을 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카지노를 대하는 자세를 저의 경우는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곳은 즐기러 간다, 소비하러 간다, 이런 마음보단 무거운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안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늘 긴장하고 늘 체크하고 메모하고 해서 설상 잃더라도 내가 정확히 계산된 룰에서 있는 거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 다음에 출정했을 때 그런 기록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출정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 원래 5월 출정에서 입장하기 전부터 한 슬롯에 30 이상은 절대 안 집어 넣는다 생각하고 입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완전 인기 있는 슬롯을 앉다 보니 일어나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조금 더 하다 결국은 50까지 손실을 봤는데요. 그때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근데 30에 포기를 했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설상 자리가 없어서 돌아다닐지언정 내가 들어갔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지켰더라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카지노를 대하는 자세, 강원랜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쨌든 모르고 대하는 것보다 이런 이론이라도 알고 대하는 게 조금이라도 카지노 생활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마의 성, 랜드가 환상의 나라로 바뀌려면 저희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긴장하고 의심하고 기록하세요. 그럼 길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타유의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